중요합니다. 근데 6월달에 나와버렸달까? 6월달에 기억나요? 6월달 소재가 뭐였죠? 무슨 소재였어요? 뭐와 누구와의 갈등이었죠? 처첩간의 갈등이었죠. 가정소설이었고, 이것도 결국은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인데 나올만해요. 나올만하고 너무 클래식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임금한테 개겨요. 되게 재밌어.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이거든요. 내가 여인을 좋아해. 근데 내가 이제 장원급제를 하니까 나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임금 황제의 공주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거지. 그래서 걔랑 나랑 결혼을 하라고 왕이 나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유교 조선시대 때는 뭘 선택해야 돼? 나보다 뭐가 더 먼저 우선시돼야 돼요? 유교적 충과 효가 먼저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개겨버리면 우리 아빠 잡혀가고요. 그리고 임금님의 명을 어긴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불충스러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뭘 선택하겠다? 나의 사랑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이 되게 명확하게 드러난 작품이기도 하고요. 의지적인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래 여자가 많이 조져지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남자가 더 훨씬 많이 조져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부의 소설에서는 남녀 간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남자는 그냥 두고 여자만 되게 괴롭혀요. 근데 나중에 이 작품은 되게 재밌는 게 남자가 되게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다. 너 결혼 안 해? 그럼 너 감옥. 너 결혼 안 해? 너 감옥.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얘가 이 여자를 못 잊으니까 그 장인어른이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왜? 황제가 다 따라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기반이 되는 작품이라서요. 줄거리는 좀 잡아드리죠. 네, 줄거리는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나올만해요. 앞뒤로 나올만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 오늘의 마무리가 될 텐데, 페이지 일단 어딜 보시냐면 윤지경전. 얘도 쿨이 돌기도 했고요. 네. 페이지 33페이지. 페이지 33페이지.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조광조의 난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알아요? 조광조 그 주초이왕 아십니까? 그게 이제 풀에다가 그 조광조 라인 되게 힘이 세지니까 풀에다가 뭘 줘요? 그 나뭇잎에다가 꿀 가지고 주초위왕을 적습니다. 뜻이 뭐야? 조씨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벌레가 그 파먹게. 그래서 옆에 있던 후궁 그 나쁜 여자가 이것 좀 보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조씨가 저희 조씨예요. 저희 시조분 라인 중에 조광조가 있어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우리 집이 조금 더 잘 살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재밌죠? 이 고전소설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차용하고 있어요? 그 조광조의 난의 이미지가 잡혀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담고 있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허구적 인물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윤지경이라든지 윤지경의 그 여인 최씨가 나오는데 그분들도 다 허구의 인물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임금이라든지 그 임금의 친인척 관계들은 진짜 있었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과 허구가 같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자, 해석해 볼까요? 애정 소설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이지만 밑줄이네요. 강한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지경이 여러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인 연화와 결연해 행복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점이죠. 이게 이 작품의 전형입니다. 사랑을 해서 만나요. 하지만 혼사장애 모티프 나오겠죠. 이별했다가 만났다가 이별했다가 만났다가 그러니까 반복되는 작품입니다. 조선 중종 때의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조화시켜 당대의 밑줄이네요.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외척, 그러니까 왕의 자손보다 뭐가 외척의 사촌이 훨씬 더 짱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왕권이 되게 약화되고 그 외척 집안들의 힘이 셌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들을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13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구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입니다. 지경은 재상 윤현의 아들로 문장이 빼어나고 풍채가 준수합니다. 지경이 16세의 진사급제하니 청혼하는 사람이 구름 모이듯 하였죠. 아주 전형적인 시작이에요. 야, 이름이 누구로 시작해요? 윤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들 윤지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고전소설의 아주 전형성, 주인공은 항상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좀 유식한 말 알고 있어야죠.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항상 시험 보면 1등하고 제자 가임형 인물로 등장하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1차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16세. 아주 어린 나이에 1차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등 신랑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중매쟁이들이 왔겠죠. 근데 이때 결혼을 안 합니다. 나는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해 여름에 전염병이 돌자 윤현은 지경을 데리고 전염병을 피해 사촌 내부 최참판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참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촌관계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면 결혼을 못 하는데 얘가 첫째 부인이고요. 이쪽으로 갈까? 1부인. 그리고 이제 2부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있었는데 지경이 최참판의 딸 연화에게 반하여 청혼하였으니 최참판의 부인은 지경이 청로 기생집의 출입을 문제 삼아 허락하지 않았고요. 이무렵 연하는 전염병에 걸리고 지경은 청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결혼을 허락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참판이 첫째 부인이 이제 윤 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이 씨였습니다. 이 씨, 후처. 이렇게. 윤 씨 부인한테는 남자가 2개가 있었고요. 우리 아들이 2명 있었고요. 아들 1, 아들 2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둘째 부인한테 여자가 1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아이가 이 글의 여주인공인 최 씨. 그래서 이제 최연화가 등장하죠. 최연화. 14살이에요. 14살, 16살. 그때 가장 결혼하기 좋은 나이들이거든요. 이때. 그래서 얘가 다른 여자들은 다 거절을 하다가도 이때 얘랑 만나가지고 뭐예요? 한눈에 반해버려요. 그래서 윤지경이 최연아한테 이제 결혼하자고 이제 쪼릅니다. 근데 이제는 다이렉트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한눈에 반했어. 결혼하고 싶어. 라고 해서 윤현이 최참파한테 결혼하자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윤지경이요. 기생한테 몇 번 홀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워낙 유명한 아이다 보니까 기생이 약간 얘 가지고 놀려고 했었던 그런 구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이 이씨 부인이 얘가 다 좋은데 기생집에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서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이거 거절을 해버려요. 한번 1거절. 근데 그러다가 전염병이 돌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연아랑 윤지경만 코로나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격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데로 피난을 가고요. 그 집안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이 최연아와 윤지경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이제 얘기할 때도 많았고 서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병이 났고 서로의 이제 진심을 확인하고 아니다 그 기생집은 오해였다까지 풀린 다음에 서로 이제 뭐 하게 된다?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죠. 전개.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결혼을 허락받고 이제 행복하게 결혼을 하면 됐고요. 날짜만 잡아놓고 이제 결혼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경이 장원급제를 하자 왕실의 희안군이 지경에게 청혼하였으나 연화야의 정혼을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와! 너무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렇게 우리 둘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자 1차 붙었었잖아요. 2차 때 뭐가 된 거야? 장원급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된 거고 가장 창창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어. 그걸 보고 우리 왕이 있고요. 이것도 좀 익숙해지셔야 돼. 무슨 군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무슨 군? 여기서 나오는 그 희안군이 등장하죠. 희안군. 군은 뭐야? 군? 이거 언제 쓰는 단어일까요? 얘와의 관계가 뭘까? 언제 써요 이거? 왕이 되지 못하는 왕자들한테 쓰는 거예요. 즉 형동생 관계예요 여기가. 형동생 관계. 그래서 희안군이 얘를 보고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엔 거절을 당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떻겠어? 삔또가 상하겠지. 그리고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 인물군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에 희안군은 지경을 경빈 박씨의 차녀 연성옹주의 짝으로 간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못 먹으니까 왕에 누가 있어요? 후처가 있는 거예요. 왕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잘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외척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임금한테 박귀인이라는 후처가 있었어요. 같은 편이에요. 박귀인. 여기서부터 이제 외척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박귀인한테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름이 중요하진 않지만 복성 그리고 연희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연성옹주가 있었어요. 이렇게 셋째 딸이 있었는데 얘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얘들은 이제 다 결혼을 한 상태였고 얘가 이제 셋째 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못 먹으니까 이쪽 자기의 친한 얘한테 얘를 이제 청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도 앞에 이제 앞날이 청청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자기의 권세를 점점 세게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자기의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왕한테 이제 압박을 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더 읽어볼까요? 부마로 간택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지경은 그 부당함을 강변하죠. 이에 중종은 왕의 중종이죠. 윤현부자를 하옥시키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만 간 게 아니라 누구까지 같이 가요? 아빠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고 최참판에게 파고나라는 명을 내립니다. 할 수 없이 부마가 된 지경은 교만 표독한 옹주를 외면하고 밤이면 월장하여 영아를 찾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 이 결혼을 받아들이겠어, 받아들이지 않겠어?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감옥에 갇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히는 게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명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임금님에 있던 주변 신하들도 전하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장면이 바로 여기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포인트들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앞뒤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 얘기도 보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임금님이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아빠도 이제 걸려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돼.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결혼날을 가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얘 모습도 뭐야? 너무 표독스럽고요. 이 연서공주도요. 그냥 못생겼어. 그냥 너무 별로야. 그러니까 더 마음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한 날에도 첫날 밤을 지내지 않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한 번도 쳐다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딜 가요? 이 최참판의 집에 가서 더 이상 이제 만날 수 없지만 너무 보고 싶어서 최연아를 보러 갑니다. 근데 봤는데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결혼을 못하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병에 걸려요. 그 유명한 상사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고, 봐봐. 얘 입장에서 빡쳐 안 빡쳐? 빡치지. 자꾸 자기 집한테도 오지도 않고 딴 여자랑 바람 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집에 남편이 안 들어와. 그래갖고 얘한테 이르고 얘는 다시 얘를 잃는단 말이야. 근데 왕 입장에서도 결혼까지 했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야? 개인의 일이에요. 그럼 이거 건드리는 순간 약간 쪼잔한 왕이 되는 거죠. 명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녀 간의 부인과 남편 간의 일들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두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그러다 이제 병이 들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과정이 되다가 영사공주가 참다가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해요.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직접적으로 그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조지는 걸까? 자, 여기서 이제 누가 제일 만만할까요? 여기서 이제 누굴 조지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요? 누굴 조지면? 얘를 조지면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지면 그 조지는 라인이 어디로 가요? 여기한테, 자기 딸내미한테 간단 말이야. 자기 딸내미한테. 그러니까 얘가 빠져있는 여자의 아버지를 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만나러 왔을 때 최참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하도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자기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이 윤지경이 찾아왔는데 이걸 뭐 해버려요? 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거절. 그러면서 윤지경이 이제 터덜터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조력자가 항상 등장을 해야겠죠. 이 최치한판에 손자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 윤지경한테 정보 하나를 알려주는데, 여기서 조금 19금이 가면 결국은 침실 위치를 알려줍니다. 침실 위치를 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현관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뒤쪽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리다가 이 침실 위치를 알아서 담을 넘어가지고 채영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뭐를 보내고요?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또 얘는 증거는 없으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어느 날 뭐가 와요? 겨울이 옵니다. 자, 겨울이 오면은 뭐가 내려요? 눈이 내리죠. 그럼 눈에는 뭐가 남을까? 발자국이 남는 거예요. 이 발자국을 보고 얘가 눈치를 채버리는 거예요.
이 발자국을 따라가니까 이 윤지경네 집에서 최연아의 집까지 발자국이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을 두고 이제 보다가 이놈의 새끼 하면서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나는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얘가 조져질 명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또 누가 화날까요? 또 이제 누가 화나? 여기 화나고 여기 화나고 여기 화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누구 조지면 될까요? 또 누구 조지면 돼? 얘가 원래 얘를 조져봤거든요. 근데 얘가 더 강경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 난 네가 하라는 결혼까지 했다. 그 다음부터는 내일이다.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또 누구 조져요? 치찬파가 또 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치찬파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안쓰럽지. 얘네들끼리 서로 어떤 서사 라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까. 근데 임금님이 나를 쪼잖아. 그럼 여기 근데 저 삼이라는 새끼는 자꾸 우리 딸내미 만나러 온단 말이야. 그럼 이때 얘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였을까? 거절을 해도 이지랄을 하는 거야, 이지랄을. 그래서 꾀를 내는데 얘가 아프다고 얘기해요. 얘가 병이 걸렸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 근데 며칠 있다가 얘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얘가 죽은 거야. 그래서 얘 찾아가서 이 최연아 관을 들고 펑펑 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혼자 이제 끙끙 앓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또 누가 등장해야 돼? 조력자가 또 등장해야 되는 거야. 또 손녀가 등장해가지고 우연하게 손녀가 등장해서 또 정보를 주는데 사실 뭐다? 이게 웃긴 게 3년이 지나요. 3년이 포인트가 뭘까? 3년상이야, 3년상. 3년상을 지난 이후에 손녀, 손자를 만나가지고 또 뭐를 알아요? 여기 최연아의 비밀 장소를 알려주게 돼요. 비밀 장소. 그래서 그 비밀 장소를 찾아가서 3년 만에 최연아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극단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3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방에서 나가지를 않아요. 얘는 뭐야? 벼슬의 녹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뭘 해야 돼? 출근을 해야 되고요. 자, 얘의 위치를 뭐라고 할까? 윤지경의 지금 공주의 남편을 뭐라고 부를까? 알아야 돼. 두마예요, 두마. 이거에 뭘 해야 돼? 의무를 줘야 돼요. 의무. 아빠한테 가가지고 인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동안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빡치지. 그래서 이 왕이 경찰 하나 보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경찰인 거죠. 그 사람 이름이 중요하진 않은데 이 김승환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김승환이라는. 이 김승환이라는 경찰이 결국은 수소문 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누굴 찾게 돼요? 여기 윤지경이 이 비밀 장소에서 최연아랑 같이 꽁냥꽁냥 거리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고 이제 김승환이 너 임금님한테 걸렸으니까 빨리 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이제 봐봐 극단인 거잖아. 얘와 나는 그냥 사랑만 하고 싶은데 주변이 나를 억까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한테 들이받아 버립니다. 여기 있는 이 새끼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너 정신 차려라. 이 외가놈들이 허수아비 왕을 만들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 정신 좀 차리고 나 좀 가만둬라. 그러니까 이건 되게 선 넘은 발언인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개빡친 거죠. 그래서 끌고 와요. 그래서 윤지경이랑 이 3자대면이거든요. 왕이랑 윤지경이랑 박귀인이랑 이렇게 3자대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윤지경이 왕한테 들이받는데 봐봐 증거 내놔라 하니까 나한테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 박귀인이 그 음모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주고받던 게 몇 개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때? 쫄리는 거지. 그래서 얘한테 왕한테 뭐라고 해요? 차라리 얘를 뭐 해버리자? 귀양을 보내버리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밝혀지면 얘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냥 빨리 쫓아내 버리자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지경과 저기 있는 최연아가 귀양을 보내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윤지경의 큰 그림이었어요. 보니까 이 새끼들이 지금 큰 일을 벌일 것 같아. 그리고 그 귀향을 갈 때 우리 아빠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너 뭐가 되려고 임금님한테 개기고 그렇게 사랑이 뭐라고 이렇게 집안을 풍미박살 내냐. 여기 우리 이 최천판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거 포기 못해가지고 왜 우리 집까지 박살을 내느냐. 근데 이제 윤지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일부러 귀향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나라가 개박살 날 거고 내가 이 박귀인과 이 연성공주랑 친하게 지내면 나까지 망해. 그러니까 봐, 그 당시 역정몽이면 어떻게 돼요? 3대가 멸족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편이 먹으면 얘네들이 들켰을 때 나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싸잡아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하여 나만 망하면 되니까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가 다 끌고 갈게. 지금은 내가 귀향 갈게. 그리고 이제 혜연한테도 우리가 지금 귀향을 가야 나중에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뭘 그리기 시작한 거야?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큰 그림. 그리고 귀양 가서 잘 지내요. 귀양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이 최연아도요. 얘가 이제 동기거든요. 그 강원도 지사 그분이 얘 친구예요. 그래서 걔한테 부탁해서 잘 살아요. 심지어 거기서 아들까지 나옵니다. 이 윤지경이 아들까지 나가지고 잘 살다가 엔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무조건 고전소설이니까 해피엔딩 해줘야 된단 말이야. 누구의 그 음모가 밝혀질까요? 여쪽 라인들이 다 쳐요. 여기 조져지고 여기 여기 조져지는 거. 얘네 다 조져지는 거예요. 얘네들. 음모를 하다가 이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왕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멀리하라고 했었던 누구는 여기 있었던 이 윤지경을 다시 불러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과정에서 하나 이슈가 뭐였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조광조의 라인이에요. 얘가 억울하게 죽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얘의 발화의 포인트는 뭐냐면 조광조가 죽은 이유는 얘네들이 음모를 꾸며서 죽어버렸다. 너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복귀를 하자마자 그러면 이거 나쁜 거 알았으니까 조광조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시 개선시켜라. 얘는 역적이 아니라 명예회복을 다시 시켜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왕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얘 안 들어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명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얘를 명예회복을 해주면 어떨까요? 이쪽에 이게 파가 두 가지로 나눴었던데 결국은 조광조파와 조광조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힘이 존나게 셌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얘를 명예회복 시켜주면 어떻게 될까? 이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왕 입장에서는 얘도 쓰레기고 얘도 쓰레기야. 그러니까 굳이 얘의 힘을 키워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싸워 죽이고 하면은 왕 입장에서는 땡큐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명예회복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부탁을 하나 해. 뭐 이거 그 다음 왕 이런데 왕이 부탁을 하나 하는데 이 연성공주를 좀 잘 좀 대해달라. 왜? 나의 딸이고 나의 누이고 그러니까 좀 대해줘요. 근데 이때는 얘를 잘 대해주기 시작을 하면 여태까지는 개쌍년식으로 하다가 이때부터는 얘를 잘 대해주기 시작을 해. 그래서 잘 대해주고 이제 행복하게 살고 아이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러다가 이제 그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죽기 전에 그래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네가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해줘가지고 저 조광조를 명예회복을 해주고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게 이 전체적인 줄거리들이 전형적이야. 되게 전형적이니까 이 줄거리를 가지고 여기 있는 글감만 좀 보죠. 네, 가볍게 봅시다. 그리고 이제 뭘 좀 생각하시면서 6월달에 나왔었던 그 작품을 좀 생각을 하면서 기억나요? 교시 나오고 여시 나오고 해가지고 처첩간에 갈등 나왔던 거 기억나요? 막 갑자기 약 먹으면은 갑자기 첫째 부인 되고 막 그랬던 거. 그 라인과 좀 비슷하거든요. 느낌. 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자, 윤현. 조선시대의 재상 윤현의 아들 지경은 참판 최홍일 집에 머물다가 그의 딸인 연하와 사랑에 빠지고 혼인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후 장원급제를 한 지경에게 희안군이 청혼을 하지만 지경이 이를 거절하고 희안군은 임금에게 지경을 연성홍주의 부마로 택할 것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줄거리가 너무나 전형적이어야 돼. 이 혼사장의 모티브 중 하나가 임금님이 개지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임금님이 혼사를 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임금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그거였어요. 가장 큰 은혜였거든요. 그게 이 임금이 중매쟁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게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 딸과 결혼하라는 거잖아. 내 편이 되라는 거야. 근데 그걸 싫다라고 얘기한 건 뭐야? 나는 네 편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야. 나중에 너 좆됐을 때 나 같이 따라가고 싶지 않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라인 나와야겠죠? 윤현, 윤지경, 그 다음에 최참판. 제발 이 버릇은 좀 들이세요. 최연화. 항상 긍정적인 인물과 부정적인 인물 라인들은 나눠야 되니까. 근데 이 희안군, 왕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희안군 라인이 있죠. 관계가 이렇게. 그리고 항상 소설의 포인트는 뭐다? 갈등. 우리 6월의 갈등 포인트가 뭐였어? 그 양부인이랑 주인공이랑 갈등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갈등했다고 해서 틀린 거잖아. 이건 똑같은 거야. 여기 지금 갈등 있어 없어? 없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하는 거야. 외적 갈등이.
여기서 갈등. 갈등의 이유 뭐다? 결혼. 그래서 부마 이번에 외웁시다. 부마. 부마. 왕의 사위. 왕의 사위. 영선옹주가 이쪽 라인이거든요. 아까 전에 이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이런 라인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가. 그다음 희한군이 계하에 있다가 임금님께 아래였다. 그러니까 계하가 뭔지 모르면 제발 찾아보세요. 아 나 왜 이렇게 이 점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 층계의 아래 있다가 심지어 밑줄 쳐져 있으니까 뭐예요? 얘가 공간이라는 거예요. 6월 달에도 무슨 당 무슨 당이 계속 등장했었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 누가 얘기했는지가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비록 성례는 하였으나 합궁 전이오니 이제 옹주의 배우자로 선택하오나 왕명을 순순히 쫓는 것은 신하의 직분이요 제가 거절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자, 명분인 거거든요. 너랑 얘랑 참답방을 보내지 않았으니까 혼인을 물러도 무효다 라는 게 이 악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임금니 화난 얼굴로 가로되 너를 사랑하여 부마로 정하거늘 어찌 사양하여 핑계를 대느뇨. 지경이 머리를 따아 가로되 어찌 감히 최녀로 성례함이 없사오면 은혜로운 혜택을 사용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최씨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먼저 약속을 했는데 왜 개인적인 일까지 건드십니까? 임금이 크게 화가 나서 가로되 항상 감정선 잡으라고 했어요. 지금 갈등하고 있죠. 내 불과 소년장원하여 환세 세상을 환란하게 하고자 하여 옹주인 줄을 꺼림이라. 정말 범람 너 참 방자하구나. 네가 뭐야 내 이거를 거절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경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신이 어찌 또 속여 말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은혜로운 혜택을 원하였거늘 어찌거리며 신의 나이 어리지만 조정 신하들이 모였으니 불러 부르소서. 임금님 딴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죠. 이 느낌이거든요. 이게 되게 자존심이 세죠. 임금님이 변색하여 바로되 자, 너무 중요해요. 합궁전은 남이라 옛 사례가 있으니 성종 때 경혜공주 홀례를 하고 첫날 밤 예를 치르지 못하여 죽으니 파혼하고 부마의 위를 거두니 왕가에서도 불행하던 바라 내 위엄이 성묘에 더하냐. 이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관직을 찍어 누를 때 하는 전형적인 얘기거든요. 우리 임금님의 공주님도 그렇게 했는데 네가 뭐라고 그걸 해. 우리 임금 왕족도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하면 결혼 인정 안 했어. 근데 너는 네가 우리 임금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는데 너는 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까요. 신은 그와 다릅니다. 그때 공주 돌아가시고 신은 최씨가 살아있으니 야 그때 죽은 거고 난 살아있잖아. 신이 붕하되면 최씨는 청춘가고 되니 전하의 너그럽고 어지신 덕택으로 신하의 연륜을 차마 어찌 끊습니까? 자, 이것도 왜 이런 바라가 나오는 걸까요?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서로 약조를 한 다음에 거절 파혼을 당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결혼해요. 근데 여자는 결혼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때가 묻은 사람이라고 해서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청상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얘가 제대로 된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야 돼. 이게 말이 돼? 사랑하는 사람한테? 못할 짓이지. 그러니까 이만큼 더 개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희한군이 더 이제 까불거려요. 빈채를 거두고 예물을 거들고 최녀를 다른 데로 보내면 어찌 홀로 늙으리요. 야 내가 딴 데 보내줄게. 잘 보내줄게. 지경이 노하여 말하되 자기가 당초에 소관에게 구원하다가 최가의 정한고로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를 혐의로 이어 전하께 천거하고자 전하에 해를 끼치고 아부한 죄를 면치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발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까는 이유가 뭐야? 너 옛날에 나한테 뭐야? 나한테 청혼했다가 내가 깐 거를 가지고 악심을 품고 나한테 너 이러는 거 알아? 라고 과거에 있었던 인과를 갖다 쓰는 거였죠. 이 부분이 이제 문제 푸는데 되게 중요했던 부분들이고요. 신하의 자식이 많거늘 고의한 소인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시니 밑줄이죠. 전하의 불명이로소이다. 이게 고전 소설에서 참 보기 드문 광경이에요. 너
임금님 너 지금 멍청해. 눈 앞이 흐려져 있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임금이 크게 화가 나서 희한군은 과인의 동생이니 네가 작은 임금이라 내 앞에 욕하고 나를 사리 판단이 어두운 임금으로 능멸하니 자식 못 가르치신 죄로 내 아비를 죄 주리라. 사실 이거 그냥 다 죽거든요. 그냥 목 잘라도 할 말이 없는데 애를 얼마나 예뻐했으면 한번 살려주는 거예요. 애를. 지경이 웃으며 가로되 전하중 19년에 1월가 싸운 성덕이 심산궁곡에 미쳤거늘 유독 소신에게 불명하시고 임금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비춰졌는데 나는 아니네. 무거워하신 정사가 이러하시니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부당하다. 임금이 더욱 노했죠. 윤지경을 못 제어하리요. 군부를 욕한 죄로 의금부에 가두고 윤호를 가두고 근데 그 와중에 결혼을 해야 돼. 길레라를 받아놓고 최홍일은 빙체를 돌어주라. 지금 강압적으로 하고 있죠. 감옥을 가두되 결혼 날짜는 잡고 이 최씨 집안에서는 이제 혼례를 물으라고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을 주고 있죠. 윤지경의 부자가 옥에 갇히며 원통해 하더라. 신의 자식이 만명되어 상의를 불목하되 범죄 이렇듯 부자를 함께 죽여도 마땅하겠거니와. 근데 이런 뉘앙스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가 맨날 어떻게 나오냐면 이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윤현이 임금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들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방금 줄 같은 건 뭐야? 너 인정하기는 해야 발화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최홍일에 따른 지경의 아내요 신의 며느리오니 전하의 성덕으로 신자의 인류를 잊게 하시면 최씨 비록 미약한 여자이나 천은이 감축하어 화산의 풀을 맺어 성덕을 갚으실 것이요 신의 부자가 충성을 다할 것이니 부건성상은 익히 헤아리옵소서. 고문대가의 재량을 간택하옵소서. 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아빠의 포지션도 보실 필요가 있겠죠. 아들 때문에 얘가 잡혔거든요. 하지만 누구 편이에요? 윤지경 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임금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이 최연아는 우리 며느리다. 그래서 한 번만 봐주시면 우리 가족이 뭐 하겠다? 충성을 다 바치겠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이 사람 보내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돌려서 이제 개기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답하여 말하길 내 아는 바이건을 이미 나도 알아. 경의 부저가 한결같이 나를 기만하고 있네. 인간대사에 연고가 있어 퇴혼하는 일이 왕왕 있으니 최녀를 재량을 택하여 맡기게 하고 지경의 방자함을 가르치라. 윤공이 할 일 없어 하더라. 야 여기서부터 중요하거든요. 양사가 함께 글을 을려 가로되 양사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사헌부와 사관원이라는 것도 이해하세요. 그 당시 문화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왕이 있고 사관원이 있고 사헌부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오늘날의 삼권분립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왕이 잘못했을 때 저거나 통촉하시옵소서 하는 라인들이고요. 이 사헌부 같은 경우는 이 헌이나 법이거든요. 법을 이제 만들고 집행하는 라인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판단하고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나오는 순간 여기와 여기와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필요가 있겠죠.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어? 신등이 듣사오니 윤지경이 최홍일의 사위로 부르나이다. 혼인이라는 것은 왕법의 위험이오나 양가가 상의할 것이거늘 윤원의 부자를 가두시고 퇴체하라고 하신 하교는 옳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면 누구 편인지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얘네들 누구 편이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윤현과 윤지경의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나오니? 얘네들이 얘를 옹호하였다가 나오는 거고 얘네들이 얘를 옹호하지 않았다가 문제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화 보시고 그 다음 하지만 말을 듣지 않지. 되게 웃겨. 임금이 양사를 파직하시니 지 말 안 듣는다고 파직시켜요. 그 옆에 이제 홍문관이 이어서 가로되 혼인은 길사이오나 신랑과 사장을 가둠은 크게 옳지 않습니다. 이에 임금이 놓으라 하시고 하교와사 길이를 정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뭐 했어요? 거절했죠. 근데 홍문관이 한 말은 뭐예요? 인정했단 말이야.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태도의 차이가 만들어지죠. 그럼 문제가 나오는 거야. 얘가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일부러. 얘네들은 결혼 안 돼요 라고 하니까 빡쳐서 가두고 얘네들 꺼지라고 하고요. 얘는 뭐야?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새 신랑을 감옥에 가두는 거는 부당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지. 그래서 얘를 꺼내줘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는 건 뭐야? 뭘 봐요? 행동에 여러분들 행동과
상황의 변화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포커싱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가 되게 뻔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이에 임금이 놓으라 하시고 하교화사 길이를 정하라 하시니 수이시 미리 격하였는지라 지경이 몹시 분해하며 원망하나 할 일 없어 하더라. 감정선 체크하셨죠? 지경이 죄가 중하나 길일 전에 관면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죄가 중하지만 내가 벼슬은 주겠다 하시고 은교, 이게 벼슬 이름이거든요. 은교를 내리시니 지경이 할 일 없이 입공하리라. 수식어가 중요하죠. 할 일 없다. 할 일 없어 하더라. 이게 다 뭐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하루는 최 씨의 집에 이르니 최공부부 서로 볼세 부인은 눈물과 비와 같이 흐르고 공도 역시 슬퍼 탄식하며 말하기를 상명이 퇴체하라 하시니 여하는 규병을 들기를 정하고 또 내 어른 재상으로 국명을 어기리요. 어긴다요? 안 여긴다고? 안 어긴다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포인트고요. 생이 애연하여 가로되 그러면 서로 얼굴이나 보겠습니다. 공이 가로되 불가하지만 너의 아내니까 보고 가라 하고 소저를 부르니 소저가 명을 받들어 전당에 이르러 부인 곁에 앉아 부끄러움을 띄어 사색이 태어나여 아는 듯 모르는 듯하고 아름다운 태도가 달같이 반가운 정이 일어나고 어진 태도와 약한 기질이 대함에 마음이 깨어지는 듯하니 공의 부부가 더욱 슬퍼하더라. 돌아가기를 잊고 앉아있으니 공이 여자아이를 들여보내고 생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10분 타이르니 생이 부득이 돌아와 병이 되어 식음을 패하니 길일이 달하라. 이 길일이 언제겠어요? 공주와 결혼하는 날이겠죠. 행례할 때 옹주의 고운 얼굴이 전혀 없고 표독하고 인자함이 없음이 외모에 나타난지라 생이 더욱 불쾌하여 띠를 끄르지 않고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에 입거라 문안하니 임금이 웃으며 가로되 내가 죄가 크지만 이제 나의 자식이 되었으니 어여쁘다 하고 즉시 부마의 관교를 주시니 웃고 꿇어받자와 개하에서 시은하고 귀인을 보니 극히 교만하고 포독스러우니 더욱 모골이 소면하더라. 박귀인이 부마의 이러한 풍채를 사랑하고 더욱 좋아하더라. 부마가 집에 들어와 대문에 들어 하인에 명하여 가문의 산에 깨지고 들어와 소매 속으로 부마의 관교를 내어 땅에 던지니. 그러니까 이 관교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이렇게 이름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이제 깎아가지고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소매에 있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명찰 뽑듯이 뽑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왕권에 대한 도전이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보니까 윤공이 크게 책망하여 가로되. 이런 것들도 이 공이라는 건 뭐예요? 늙은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윤공이에요, 윤공이에요. 윤현이 자기 아들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임금이 주신 교지를 업신 여김이 어찌 이렇게 불공하더라, 타이르더라. 그래서 너 화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춤을 좀 지켜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8번 1번 좀 중요해요. 이런 것들. 임금의 양사의 홍문관의 의견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은 받아들이고 한쪽은 거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2번 윤현은 다른 가문의 남성을 부마로 정할 것을 임금님에게 청하고 있다. 딱 한 줄 때문이었거든요. 무슨 줄 때문이었어요? 고문대가의 재량을 간택하옵소서. 이 한 줄 때문에 2번이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옆에 글자 나오고 어휘 나오면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미치겠어. 왜 안 읽고 지 맘대로 푸는 거야 도대체. 체크하시고. 3번 윤지경은 신하의 의견을 수용하여 옹주의 억지로 혼인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죠. 신하의 의견을 수용해서 수용하지 않았어? 수용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4번, 5번 나쁘지 않죠. 근데 5번도 잘 봐봐. 최홍일은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너의 부인이니까 한번 만나고 가라 까지는 허용해주고 있죠. 29번의 모티브는 외워달라고 많이 부탁드려요. 우리 6월달에서는 무슨 모티브가 나왔죠? 음모 모티프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혼사 장애 모티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줄이 라인들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유교, 이 사회적인 가치가 중요한가? 아니 인간의 본성이 중요한가에 대한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맞서 싸우고 누가 이기고 극복하느냐, 이런 라인들로 볼 수가 있겠죠. 29번에 5번 보겠습니다. 양사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왕법의 위험이 오나 양가가 상향일이다.
이거는 누구 편을 들어준 거라고? 임금이야 여기 윤씨 집안이야. 윤씨 집안을 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이 중요해, 개인의 감정이 중요해.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라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쪽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죠. 넘겨보시고. 짜란. 그래서 31번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31번도 이 공간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볼까요? C는 임금님에 대한 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윤현의 인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이 마지막 줄 때문에 이제 만든 라인들이 되잖아요. 네, 나머지 이 4번도 봐봐. 옹주와의 혼인으로 인한 윤지경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이거 제가 수능에서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 공간에서 이 사람의 갈등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근데 끝나요 안 끝나요? 끝까지 안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 말도 안 되고요. 3번에 혼인을 단념해요. 혼인을 단념하는 공간이다. 이런 거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30번도 뭐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이건 발화의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 30번도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 문제도 이번 수능에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의 발화의 의도 있죠. 의도. 그리고 발화의 방법들. 답이했던 2번은 뭐였습니까? 너 나한테 혼인했다가 까여가지고 너 지금 빡쳐있는 거잖아.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가져다 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뒤에 있는 애는 안 합니다. 뒤에 있는 애는 안 할게요. 그래서 오늘 붙여드린 것도요 다 앞뒤예요. 만약에 나오면 앞뒤 나올 거예요. 충분히 나올 만한 작품이니까 꼼꼼히 읽어가시면서 갈등 양상들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과제 정리해 드릴게요. 1번 항상 실전 모의고사 2회 풀어오시면 되고요. 2번 수능특강 넘어서기 항상 이제 비문학과 문학 이렇게 라인 드립니다. 어지간하면 한 주에 해결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하고 막 푸는 거는 좀 반대입니다. 어차피 우리 9월 전까지만 소화하면 되니까요. 최대한 천천히 풀어보시고요. 네, 3번 우리 한수 주간지 또 들어왔거든요. 한수 주간지 1회 구매하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연계 문제만 좀 푸세요. 그러니까 비연계까지 소재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 앞에 보시면 EBS 연계라고 적혀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쪽 부분은 좀 필수적으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는 좀 풀만해.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4번 여러분들 이제 엄매랑 화작이랑 이렇게 나뉘잖아요. 엄매 손 들어볼까요? 엄매. 화작 손 들어볼까요? 그냥 반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재 하나씩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구매하십니다. 물론 영상 요번에 1회 영상 올라갈 거예요. 둘 다. 화작도 올라갈 거고 엄매도 올라갈 거야. 그거 들으시면 되고요. 엄매는 이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문법 백지 찍어서 드릴 거예요. 문법 백지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심화 문법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한 주에 2개씩 푸시면 되거든요. 1회, 2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 하시면서 저랑 첨삭때 보시면 되고요. 문법 백지. 그 다음에 화작은요. 이거 다담 500제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 교재가 제일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매하셔서 이것도 2개씩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화작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매주 조금씩만 풀어도 수능에서 별로 고생 안 할 거예요. 엄매도 지금부터 이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보정 문법도 제가 이제 만들어서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서 계속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이제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항상 뒤쪽에 있는 화작이랑 엄매 파트는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오늘 비문학 하나도 영상 올라갈 거야. 그 법적 지문은. 알겠죠? 올라갔을 때 저도 이제 고통받으면서 찍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고통받으면서 들어주시고. 개념적인 부분들이 중요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첨삭 적으시고 7월 본 거 있으면 좀 갖고 오시고 이번에 모의고사 보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푼 거 갖고 오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